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 부동산 호가를 올리는 정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또한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반격이 9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2020년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속이 시작되면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요, 오히려 허위 매물 단속이 오히려 집값, 즉 집값에 대한 호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허위 광고, 미끼 광고, 과장 광고, 뭐 짜고 치는 광고 등등 그래요. 부당한 광고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죠. 어디에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속칭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허위 광고나 미끼 광고, 과장 광고, 뭐 짜고 치는 광고 등등 이런 광고를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영업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신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뭐 허위나 미끼나 가장이나 짜고 치는 광고 이런 광고들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허위 매물, 미끼 매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 7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세 6억 원에 나오는 이러한 매물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매물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층수도 좋고 동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나온 이러한 매물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매물에 대해서는 매수할 관심 있는 분들, 즉 매수 예정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일단 부동산으로 오시라고, 매물 있습니다, 일단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막상 매수 예정자가 해당되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을 하면 안타깝다, 방금 나갔다, 5분 전에 나갔다, 10분 전에 나갔다, 전화를 해보니까 1시간 전에 팔렸더라 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사례가 아니면 잠깐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면서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다가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 얼굴에 인상을 팍 써. 그리고 하는 말이 갑자기 어제까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6억에 판다는 분이 갑자기 6억 9천 아니면 안 팔겠다, 요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매도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6억에 판다는 사람이 갑자기 6억 9천 아니면 안 팔겠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매수 예정자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뭐 할 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이제 펼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 이 매물은 안 되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매물이 있다. 막 사시도 교체가 됐고 뭐 올 인테리어가 끝났고 가격은 6억 9천이다. 이런 매물이 훨씬 좋다라고 유도를 하겠죠. 이렇게 다른 물건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광고가 바로 허위 광고이죠. 즉 손님들을 낚기 위한 미끼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과장 매물도 있겠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매도 가격이 7억 7천만 원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고 환상적이라는 거죠. 집이 끝내준다. 따라서 시세가 7억인데 요거는 7억 7천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똑같은 아파트고 보통 시세가 7억인데도 때때로 시세 7억 하는 아파트가 금매 6억짜리가 있다고 그러고 또한 금매로 또 7억 7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시세가 7억인 것 같은데 때로는 6억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7억 7천 8억짜리도 있어. 그러니 헷갈리는 거,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도 그렇고 다른 뭐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도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동산에서는 이처럼 매매 가격에 대한 큰 차이가 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부동산에서는요. 싸게 미끼 매물을 내놓는 이유 뭐 간단하죠. 뭐 7억짜리를 6억에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매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즉 미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7억짜리 아파트가 6억 급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 예정자분들 입장에서는 혹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저 아파트는 7억짜리야. 그런데 매물이 6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매수자, 매수 예정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또 그 부동산에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다? 매수자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매도 가격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후리치기인데요. 7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팔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봐라 지금 7억짜리 여러분들은 7억이라 생각하지만 6억에 나온 급매물도 있다. 그런데 요거 6억 7천, 6억 8천, 7억에 팔리겠냐. 일단 6억에 나온 요 매물이 팔려야지 팔리지 않겠냐. 요런 식으로 뭐한다? 가격을 후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나는 시세가 7억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억짜리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 6억짜리 매물이 있다라고 매도인이 생각하면 야 이거 7억 받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면 7억에서 금액을 낮춰야 되겠구나. 요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요. 매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유도를 하고요. 매수자에게는 이런 가격, 이처럼 낮은 가격, 이 금액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한다? 싸게 미끼 매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비싸게 매물을 내놓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왜냐? 올라가는 아파트가 뭐하다?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수인들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사야지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수인이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아파트를 쉽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매수인을 유혹하는 거죠. 시세가 7억이라고 하더라도 7억 7천만 원에 이거 나온 것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7억 7천 나온 것도 있고 그 밑에는 7억 5천에도 나온 매물이 있다. 그런데 요 매물이 7억이다. 왠지 모르게 싸 보이지 않나요? 아니 7억 7천에도 나오고 7억 5천에도 이렇게 과장되게 비싸게 내놓은 매물이 있다. 요 매물을 보여주면서 7억이다.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한다? 매수인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매도인의 매물을 확보죠. 즉 우리는 시세가 7억이지만 7억 7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 이렇게 광고를 해준다. 그만큼 뭐하다?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제값을 받고 팔자. 부동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값 받아주는 부동산.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어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비싸게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에 뭐한다? 매도인들이 매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싼 매물과 비싼 매물이 부동산에서 내놓는 이유가 다 이유가 이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허위, 과장, 미끼 광고, 짜고 치는 광고, 이런 광고들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의 2020년 8월 21일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를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때리겠다는 건데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즉 모든 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즉 미끼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둘째,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가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즉 허위 광고, 이 급매물이다, 이만한 이런 가격이 있다, 또한 가장 광고, 너무 가격에 올려받는 그런 광고, 이런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의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죠. 즉 부동산끼리의 가격 단합, 기타 등등의 행위를 뭐한다?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어느 정도 좀 묵시적으로 그냥 뭐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법이 시행이 되자마자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서울 매물이 급속하게 사라졌는데요. 일주일 전에 서울의 총 매물이 11만 2천 개가 매물이 8만 5천여 개로 일주일 만에 무려 2만 7천여 개가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약 24%의 매물이 감소되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거 일주일 전의 매물 4분의 1이 허위, 가장, 미끼 광고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확 줄어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해 안 되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상하고 부정한 광고가 많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죠. 공인중개사들의 부당한 광고, 허위, 미끼, 가장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서울이나 전국 대도시의 매물이 줄어들었다. 법이 시행되니 그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겠죠, 대부분이. 그런데요, 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장세로 인한 경기 침체, 7.10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등등 이런 이야기들 다 떠나서 공인중개사들의 부당한 표시 광고 규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놀랍게도 집주인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막 쏟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뭐 세금 폭탄에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이건 뭐 장난이 아니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적인 행동까지, 아니 부동산 때문에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동까지 스스럼지 않고 하는 시대에 동네 부동산의 허위 매물, 미끼 광고 등등 이러한 부분을 집주인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는 걸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재확산,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다 떠나서 요번 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후에 경물 취지를 한다면, 즉 하나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지식까지를 넓혀나가면 무엇인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거두절미하고, 그렇다면 부동산의 허위, 미끼, 가장 광고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허위, 미끼, 가장 광고는 모두 집주인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허위 광고와 미끼 광고는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그냥 일반적인 광고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광고죠. 이에 반하여 과장 광고는요,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집주인과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이고요. 만약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아니 내가 그 금액 아니면 안 판다고 그랬다. 내가 7억 7천만 원 받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분을 두둔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처벌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즉 이 점에서 큰 차이점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추가로 부연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존재가 없는 허위의 강구는요, 집주인이 보호해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주인이, 어느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의 거래 금액을 낮게 후려치는,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부동산을 허위 강구, 미끼 강구, 어떤 집주인들, 어떤 아파트 주인들이 이런 부동산을 보호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허위 강구와 미끼 강구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단속 대상이 되고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광고들은요, 앞으로 서서히 유예기간 한 달이 지나면 또 급격히 이러한 광고들, 허위 광고, 미끼 광고들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존재가 있는 광고, 즉 집주인과 어느 정도 승낙이 있는 이러한 과장 광고는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세 7억짜리가 6억에 판다는 급매물들은 점차 사라지고요. 시세 7억짜리를 7억 7천, 7억 5천에 판다는 광고, 이러한 가장 광고들은 이거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그동안 저가 매물이 있다는 것을 의아심을 가진 집주인들이 내부 포털 사이트에 기재가 된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저가 매물, 이러한 매물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동안은 참아왔다만 이제는 집주인들이 이러한 허위 매물에 대해서 뭐한다? 신고를 폭주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집주인들이 허위 매물 신고가 폭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집주인들 입장에서 허위 신고가 걸리면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 그러한 부동산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냥 신고가 폭주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부동산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많았던 허위, 가장 매물들을 내부 포털에서 내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광고, 즉 7억을 7억 5천, 7억 7천만 원 파는 이러한 가장 광고에 대해서는 매도인 입장에서 어차피 팔리든 안 팔리든 팔든 안 팔든 내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겠다는데 아니 집주인 내 입장에서는 뭔 상관이냐? 오히려 가장 광고를 두둔하는 행위가 행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정부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허위 광고, 미끼 광고들을 잡아들이고요. 부동산 가격을 올려받고자 하는 가장 광고에 대해서는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입주민 대표들과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동네 부동산들이 그냥 다 나발하여 아파트 가격을 막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광고를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허위 광고든 미끼 광고든 가장 광고든 매수 예정자들의 과장 광고 신고보다는요, 집주인들의 허위 광고, 미끼 광고, 저가 광고에 대한 자기 아파트에 대한 저가 매물 신고가 더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까요? 따라서 서울 매물이 무려 2만 7천여 개가 일주일 만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요, 공인중개사들의 저가 허위 매물들이 앞으로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세보다 더 높게 가장 광고도 감소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과장 광고 신고보다는 허위 광고, 미끼 광고, 저가 광고에 대한 신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매수 예정자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예정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안 사고 딴 아파트 보러 간다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들은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의 내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의 호가창의 호가들이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겠죠. 결국 저평가된 아파트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똘똘 뭉쳐서
허위 저가 매물을 그냥 거의 뭐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이제는 허위 저가 매물이 크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동안 뭐 저평가되었던 아파트들의 반전, 이런 아파트들의 반전도 어떻게 보면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정책의 목적과 의도는 다 좋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즉 정부의 정책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정책이 실패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투기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행할 때 정 아니면요, 그냥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도 자발적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놔두는 것 또한 훌륭한 정책이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정책 또한 집값을 잡기보다는요, 집값의 호가만 더 상승할 이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